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저도 질풍노도의 학창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고 생각의 깊이 없이 행동을 먼저 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불만에 독립하겠다며 중3 졸업 후 봄방학 때 무작정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방엔 해법 수학, 성문 종합 영어, 그리고 일기장 등 몇 권과 옷을 챙겨놓고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뒤 영등포역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도시로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역 대합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광고란에 시청 앞 P호텔 뒤 이항이라는 고급 샤브샤브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숙식 제공, 나이 학력 불문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웅하던 친한 친구가 지방보다는 서울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에 용기를 얻어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 까까머리 예비 고등학생이 저는 자퇴를 해서 일을 하고 싶다며 면접을 보고 바로 그날 취업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와 정리, 잔심부름을 하면 금세 점심에 북새통을 치러야 했고 또다시 정리와 청소를 하면 저녁 손님, 특히 술 손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정리와 청소를 할 수 있었고 처음 각오했던 독학은 물 건너가고 피곤해 잠들기 바빴습니다. 특히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더욱 잠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2달 남짓 외도를 끝내고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학교를 좀 늦게 다니게 되었지만 그때의 그 무모했던 가출 행각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자꾸 웃음이 나곤 한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2월 개봉된 한국 영화 시동입니다. 정체불명의 단발머리 주방장 거석이 형을 만난 어설픈 반항아 태길과 무작정 사회로 뛰어든 의욕 충만 반항아 상필이 진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보면서 일어나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공부는 더더욱 싫다며 엄마에게 일일 강스파이크의 매를 버는 반항아 태길과 절친 상필이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며 사회로 뛰어드는데 무작정 집을 뛰쳐나간 태길은 우연히 찾아간 장품만점에서 남다른 포스의 주방장 거석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첫인상을 나누자마자 인생 최대 적수가 된 거석이 형과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태길은 장품반점에서 상상도 못한 사람들과 만나 진짜 세상 맛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음악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수 유재하가 부릅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공부는 더더욱 싫다며 엄마에게 일일 일 강스파이크를 버는 반항아 태길은 엄마가 검정고시 학원비로 준 돈을 들고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해 친구인 상필과 함께 타려고 하지만 오토바이가 원체 고물이라 시동도 간신히 걸리고 오르막길에서 서버립니다. 낑낑이 되던 두 사람에게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던 오토바이 라이더가 걸리적거리는 태길의 오토바이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분노한 둘은 헬멧도 안 쓰고 라이더를 쫓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차에 쫓기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찰서에 입건됩니다. 경찰서에서 엄마 정혜가 태길에게 강스파이크를 2번 날리자 백일은 마치 무인도 해변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기절합니다. 태길은 엄마를 매우 걱정하지만 대학 가라는 잔소리가 싫고 공부도 싫어 가출하기로 결심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 아무데나 표를 달라고 하여 군산행 버스에 오릅니다. 태길의 엄마는 가출한 줄도 모르고 아침에 식당 출근 전에 밥상을 차리고 포스트잇 편지도 남깁니다. 군산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태길은 담배를 피우는데 빨간머리 염색을 한 경주를 빤히 쳐다보게 되고 여기가 미국이냐며 말싸움 시비가 붙은 끝에 아랫배를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1994년 어느 늦은 밤 장혜진이 부릅니다.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이런 마음은 종이 위에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을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외로이 텅 빈 방에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이제는 안녕. 1994년 어느 늦은 밤 근처 장풍반점에서 짜장면을 먹고 태길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잠이 듭니다. 저녁에 친구 상필은 치매인 할머니에게 좋아하는 센대 과자를 사옵니다. 군산에서는 배달 알바를 구한다는 장풍반점에 찾아가지만 가출한 사람은 안 쓴다고 하자 가출한 게 아니고 자퇴했다며 사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약간 어리숙한 배구만과 인사를 나눕니다. 한편 상필은 취직하려고 아는 형을 찾아가 면접을 보고 장품반점에서 배달 알바를 하게 된 태길은 반점의 주방장인 거시기 형을 처음으로 주방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우람한 체구의 험상궂은 인상,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단발머리의 모습의 거석이 형에게 반말로 대꾸를 하다 한 대 얻어맞고 기절을 합니다. 엄마에게 맞았을 때와 같이 무인도 해변에 있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배달 알바인 배구만과 거석이 형과 함께 숙식을 하게 되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점점 배달 일을 배우고 광고 전단지도 돌리며 중국집의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엄마 정혜는 가출한 태길을 걱정하지만 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태길은 거석이 형의 괴롭힘인지 사랑인지 모를 관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한편 상필은
대부업을 하는 형 김통화만을 믿고 취직을 합니다. 가족이라고는 치매 걸린 할머니뿐이라 반드시 호강시켜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본격적으로 사채 시장에서 수금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윤건이 부릅니다. 갈색머리. 내가 버린 그녀가 이 노래를 들으면 흩어진 갈색 머리 바람에 젖어 날 생각할까.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랑은 이별로 갚은 어리석은 날 미워할까.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단 한 번 사랑했던 너의 갈색 향기 아직도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나를 아니. 11월 초겨울에 그리운 무도와 갈색 스웨터 보면 걸음 멈추는 나를 아니.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 내가 보낸 이유를 아는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버려진 눈물 속에서 지내온 걸 아는지. I can't wait for you.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보낸 이유를 아는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버려진 눈물 속에서 지내온 걸 아는지. 한편 마찬가지로 집을 나온 가출소녀 경주는 찜질방에 지내던 중 가출한 여자 2명과 어울려 모텔방을 하나 잡아서 같이 살기 시작하고 알바를 하며 지내는데, 태길이 공원 한가운데로 짜장면 한 그릇 배달을 힘겹게 하려 하니 거기에 빨강머리 경주가 있습니다. 또다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다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몸싸움 중 가슴을 만지게 되고 결국 해가 떨어질 때까지 얻어맞아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짜장면 값도 못 받고 중국집에서 일당도 깎이고 맙니다. 태길에게 영상전화를 건 상필은 거석이 형과 통화를 하고 엄마인 정혜가 심각하게 시장 아줌마들과 이야기하던 상황을 말해주지만 아무 일 아닌 듯 지나칩니다.
얼떨결에 여자한테 맞은 사실을 들켜 놀림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석이 형의 장난기와 애정어린 괴롭힘이 계속됩니다. 경주와 같이 사는 여자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숙소로 데려오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며 말싸움이 길어지면서 몸싸움을 하지만 남자 깡패들에게 경주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계속 쫓아오는 이들을 피해 우연히 태길이라는 장풍반점 골목으로 달아나다 태길이 이를 보고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경주가 붙잡혀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자 같이 일하는 구만과 함께 깡패들과 맞서고 거석이 형을 크게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지만 의외로 옥상에 숨어버리고 골목이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깡패들은 일단 돌아갑니다. 경주도 맨발로 돌아가려 하고 태길은 운동화를 밀려주며 그런 경주가 안쓰러워 며칠 후 공원으로 찾아가 짜장면을 배달해주고 짜장면 값도 받지 않습니다. 음악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그런 일은 화요비가 부릅니다. 너무나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나 미워졌나요? 아니죠. 떠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은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잠만이 있는데 어느쯤 걸어가다가 한 번은 날 뒤돌아봐 줄 거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줄 거죠.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아니죠. 그대를 다시 못 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엄마 정혜는 독립하여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고 친구 상필도 점점 사채업자로 일을 하며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태길이는 한 달 열심히 일해 첫 월급을 받게 되어 중국집 공사장이 집에 다녀오라는 말에 엄마에게 첫 월급을 가져다 주려 서울로 올라옵니다. 집에 돌아온 태길에게 상필이 사채업을 같이 하자고 하나 너나 빨리 관두고 나오라고 오히려 설득합니다. 엄마의 가게에 들른 태길은 엄마에게 자신은 군산 중국집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엄마 말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겠으니 좀 믿어주고 엄마도 나에게 그만 신경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엄마의 인생을 살라고 선언한 후 월급 봉투를 놔두고 다시 군산으로 돌아갑니다. 군산의 장풍 중국집에 오니 경주가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중국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채업 일을 하던 상필은 빚을 받으려다 반항하는 빚쟁이에 의해 창문으로 밀쳐져 큰 부상을 당하고 빚쟁이에 대한 반감이 생겨 다시 그 가게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군산에서는 경주를 쫓았던 깡패들이 다시 중국집에 몰려와 행패를 부려 가게가 부서지고 사장 딸의 유골함까지 깨지자 조용히 있던 거석이 형은 분노가 폭발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두들겨 팹니다. 모두 경찰서에 연행되는데 알고 보니 행패를 부리던 깡패들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거석이 형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서울에서 잘 나가는 조폭이었던 거식은 칼을 맞고 장풍반점으로 급히 들어와 몸을 피하는데 딸을 먼저 잃고 자살하려는 중국집 공사장을 구해주고 주방장으로 일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떠났던 조직의 조폭 동생들이 찾아와 거석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 아닌 협박으로 장풍반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석은 할 수 없이 군산을 떠나게 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정지찬, 박원, One More Chance가 부르는 널 생각해. Tonight,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
한편 상필은 사채업 사장으로부터 더 잘하라는 협박을 받고 태길의 엄마가 새로 차린 태길 토스트 가게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위기란 것을 알게 되어 태길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사장은 마침 가게도 리모델링을 할 거니 경주랑 둘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경주와 함께 엄마 가게로 온 태길은 사채꾼들과 함께 있는 상필을 보게 되고 알고 보니 태길의 엄마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 상필이 회사의 사채를 사용한 것입니다. 태길은 거석이 형에게 도움을 부탁하지만 거석은 조직 세계의 일과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태길의 간절한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태길은 예전에 경주가 양아치들 무리에게 휘어받아 도와달라 외쳤을 때 숨기에 급급했던 거석이 형의 모습을 들먹이며 중요할 땐 도망가는 놈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습니다. 거석은 가라오케에서 후배 조폭과 거래를 하다 바쁘다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이를 조폭들이 막아서자 왜 노래 한 곡 할까? 트와이스 좋아해? 라고 하더니 노래방에 있던 조폭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한바탕 싸움으로 정리한 거석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조폭 동생과 함께 군산의 중국집으로 찾아가고 주방에 들어가 자신이 만든 짜장면을 같이 먹으며 조폭 동생에게 나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말 이젠 조폭을 그만두고 주방장 일을 더 하고 싶고 이 일이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가게에서는 태길이 엄마에게 준 월급 봉투를 강제로 가져가려는 사채업자와 그를 막으려는 태길과 상필, 엄마 정혜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태길을 흠씬 두들겨 패고 돈을 가져간 사채업자를 태길의 엄마 정혜가 특기인 강스파이크를 날리면서 정리해버립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 처음 느낌 그대로. 남다른 길을 가는 내게
하지만 무허가인 가게는 결국 철거되고 사채를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한 태길 가족은 상필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상필의 집에서 밤을 까면서 치매 할머니가 먹고 싶다는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하고 배달이 와서 상필이 받으러 나가는데 배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채업 선배 동화였습니다. 본인도 결국 사채업에서 손을 떼고 치킨집을 새로 개업했는데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서 자신이 직접 배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필이 돈을 주려 하자 치킨이 좀 탔다며 공짜로 치킨을 주고 대신 다음에는 얄짤없다며 가버립니다. 얼마 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경주가 교복을 입고 홀에서 일하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공사장 그리고 주방 일을 하고 있는 구만과 거석이 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태길이 헬멧을 쓰고 새 스쿠터에 엄마 정혜를 태우고 힘차게 시동을 걸자 어디를 가느냐는 정혜의 말에 가다 보면 어딘가 나오겠지라며 골목길을 힘차게 달려 내려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코미디 팝콘 영화입니다. 웹툰 만화를 원작으로 했기에 개봉 전부터 화제였던 만화 주인공과 배우들의 기적같은 싱크로율, 거기에 걸맞는 배우들의 연기, 따뜻하고 코믹한 영화 내용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단점은 결말 부분인데요. 102분의 러닝타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담으려다 보니 결말이 너무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초중반부는 잘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영화가 끝나 있고 결말로 치닫기까지의 과정에서 부족한 개연성 그리고 개그 장면은 아재 개그 같은 식상함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행 보증수표인 마동석의 단발머리는 빛났고 2014년 연재를 시작해 평점 9.9를 기록하며 엄청난 팬을 형성한 웹툰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거침없어 어딜 가나 매를 벌지만 내면은 때묻지 않은 철없는 반항아 태길, 빨리 사회로 나가 돈을 벌고 싶은 의욕이 충만한 상필, 불같은 손맛으로 아들을 키워온 배구 선수 출신의 태길의 엄마 정혜, 여기에 충격적인 비주얼을 갖춘 조폭두목 주방장 거석이 형까지 영화 시동은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앙상블을 이루며 생동감 넘치는 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시동이었는데요. 개봉 시 CJ라는 거대한 배급사를 등에 업은 블록버스터 영화 백두산과 경쟁을 해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마동석이 출연했기에 흥행 성공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영화 완성도에서는 부족했지만 시동의 장점이자 단점인 유머 사이의 주제의 묵직함이 다가왔는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서 현재 300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또 다음 웹툰은 영화 다음 이야기인 시동 얼마 후란 제목으로 약 5회분을 공개해 일주일간 웹툰 시동의 조회수와 독자 수가 직전 동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군산의 장풍반점으로 돌아와 학교를 다니는 경주는 빨강머리 N으로 불리며 권투운동을 시작하고 조폭두목 동생이 자수하면서 주방장 생활로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와 드디어 거석이 형은 조폭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장면 등 뒷이야기를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5년 추억의 팝송인데요. 한국 영화 시리의 OST로 많이 알려진 곡으로 매혹적인 영국의 재즈 가수 캐롤 키드가 부르는 When I Dream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